단 1점도 깎이지 않은 비법 전수 단비완소쌤 박주입니다. 네, 우리 친구들 만나서 반갑습니다. 자, 이제 우리 4단원 마지막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지난 시간에 시장 가격의 결정까지는 공부를 했어요. 그쵸? 그런 시장 가격이 어떻게 변동되는지 이 시간에는 시장 가격의 변동이라고 하는 큰 주제로 한번 정리를 해볼 거예요. 자, 사실 지난 시간보다 그래프가 살짝쿵 더 움직이다 보니까 어려워지고요. 뭔가가 좀 추가가 되지만 내용은 단순합니다. 잘 따라오세요. 아자자 파이팅! 자, 그러면 첫 번째 단비 개념 주제는 뭐냐? 먼저 수요의 변화부터 한번 볼 거예요. 자, 수요가 뭐였죠? 일정한 가격 수준에서 어떤 상품을 사고자 하는 욕구. 그러니까 구매력을 갖춘 욕구 자체를 우리는 수요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러한 수요가 어떤 요인에 의해서 변화하느냐? 때로는 수요가 증가하기도 하고 때로는 수요가 감소하기도 하죠. 지금부터는 상품 가격 이외예요. 가격 이외 다른 요인이 수요를 변화시키는 걸 살펴보는 거예요. 먼저 소득의 변화. 선생님이 월 300만 원씩 벌었었는데 월 500만 원 월급이 인상이 됐어요. 그러면은 이렇게 소득이 변화하면 더 좋은 구매력을 갖추게 됐기 때문에 그만큼 욕구도 증가하겠죠. 그래서 소득의 변화. 두 번째, 소비자의 기호 변화. 기호가 뭐예요? 즐기고 좋아하는 것. 요즘에는 고구마 다이어트가 그렇게 열풍이더라. 인기더라. 고구마 다이어트가 효과가 짱이더라. 라고 했을 때 소비자들이 고구마를 즐기고 좋아하는 정도가 변화했죠. 그러면은 수요가 막 증가한다. 이런 것들 얘기할 거고요. 그 다음에 관련 상품의 가격이 변동해도 수요는 변화해요. 그러니까 아주 중요한 대체재와 보완재 이야기를 할 거예요. 끝에 제가 붙죠. 이거는 재화란 얘기예요. 대체할 수 있는 재화. 그러니까 냉장고 문을 열었는데 나는 지금 돼지고기를 너무너무 먹고 싶었는데 냉장고 문을 열었더니 소고기밖에 없다. 돼지고기 아니면 소고기 먹으면 되죠. 그쵸? 나 지금 너무 홍차를 마시고 싶은데 커피밖에 없다. 커피 마시면 되죠. 그쵸? 이렇게 서로 용도가 비슷해서 대신해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러니까 어찌 보면 둘이 경쟁 관계에 있는 재화죠. 이런 것들을 대체재라고 해요. 재 쓸 때 I예요. 재화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보완재가 있어요. 보완재는 뭐냐면 뭔가 보완해 줄 수 있는 서로. 그래서 자동차. 우리가 붕붕이 타려면 선생님이 붕붕이 막 타고 가다가 붕붕이가 지금 휘발유가 필요해요 라고 깜빡깜빡깜빡 이렇게 신호를 보내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주유소로 달려가겠죠. 그죠? 자동차와 휘발유. 그 다음에 우리가 샤프 쓰려면 샤프 심 있어야 되죠. 그죠? 샤프 심도 없이 샤프 어떻게 써요? 네, 이처럼 자, 함께 소비되는, 그랬을 때 더 만족도가 커지는. 그래서 함께 소비되는 상호 보완 관계 재화를 우리는 보완재라고 해요. 그 보완이 보충하다, 완전하게 한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좀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러면 이런 대체재와 보완재의 가격이 변동했을 때 어떻게 수요가 변화하는지도 소개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미래에 대한 예측. 자, 미래의 가격이 더 오를 것이냐, 떨어질 것이냐, 이 예상에 따라서 수요가 또 변화합니다. 그 다음에 또 인구수의 변화, 이것도 무시 못하죠. 인구수가 증가했냐, 인구수가 감소했느냐에 따라서 얼마든지 수요도 변화하죠. 이건 전반적인 틀이었고요. 이제 여기서부터 완전 귀 쫑긋 하셔야 돼요. 먼저 수요의 증가. 수요를 증가시키는 변화 요인. 기본적으로 상품의 가격 이외의 다른 요인이라고 했어요. 자, 첫 번째. 소득이 어떻게 됐을 때? 그렇죠. 나의 소득이 증가했을 때 기존보다 더 나은 구매력을 갖추게 되면서 그렇죠. 어떤 상품을 사고자 하는 욕구가 더 증가하겠죠. 그래서 소득의 증가. 이게 수요의 증가를 가져오고요. 두 번째, 선호도의 증가. 그러니까 좋아하는 정도가 나 이제 고구마가 다이어트 그렇게 효과가 있대 이러면서 선호도가 증가했을 때 바로 고구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겠죠. 그죠? 다음으로 인구수는 어떨까요? 인구수가 증가하면 늘어난 만큼 욕구도 증가하는 거니까 인구수 증가는 수요의 증가 요인이고요. 다음으로 이제 대체재 보완재 이야기를 할게요. 이게 우리 친구들이 가장 헷갈려하는 부분인데 이건 되게 쉬운 게 선생님 설명을 들으면서요. 내가 누구인지, 나의 대체재가 무엇인지, 그리고 또 내가 누구인지, 나의 보완재가 무엇인지만 딱 쓰면은 너무 쉬워요. 일단 나는 돼지고기예요. 나의 대체재는 소고기예요. 되셨죠?
자, 잘 보세요. 나의 대체재가 소고기잖아요. 이 대체재 가격이 상승했어요. 소고기의 가격이 상승하면 사람들이 아우, 소고기 못 먹겠네, 너무 비싸 이러면서 즉 돼지고기를 찾겠죠. 뭐 돼지고기 먹어도 괜찮아 이러면서 돼지고기보다 저렴한 돼지고기를 찾게 되면서 돼지고기의 수요가 증가하겠죠. 자, 이처럼 대체재 가격이 상승하면 수요는 증가합니다. 자, 그 다음에 보완제 가격이 하락했을 때, 그러니까 나는 지금 자동차인데 나의 보완제는 휘발유예요. 이 휘발유의 가격이 하락했을 때 나에 대한 수요가 증가해요. 왜요? 야, 지금 휘발유 값이 엄청 떨어졌대. 자동차 끌만한데?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보완제 가격의 하락은 수요의 증가를 가져와요. 또 하나, 선생님 아까 미래에 대한 예측 이야기를 했죠. 미래의 가격이 상승할 것으로 예상이 돼요. 예를 들어서 소고기의 가격이 다음 달부터 인상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이스크림의 가격이, 라면의 가격이 다음 달부터 인상될 걸 예상이 되면 가격이 오르기 전에 지금 막 사야 될 거 아니에요. 그쵸? 그래서 수요가 증가한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러면 수요의 감소는 어떨까요? 다 반대로 생각하면 돼요. 소득의 감소, 선호도의 감소, 인구수 감소, 나의 대체재 가격의 하락, 소고기 가격이 하락하게 되면 사람들이 다 소고기 찾겠죠. 그죠? 나의 보완제 가격의 상승, 휘발유 값이 지금 엄청 뛰었대요. 아, 이런 고유가 시대 무슨 자동차야. 이렇게 되겠죠. 그죠? 수요가 감소합니다. 그다음 미래 가격이 하락할 것으로 예상됐을 때 다음 달부터 라면 값이, 아이스크림 값이 절반으로 뚝 떨어진대. 그럼 다음 달부터 사면 되지. 굳이 지금 사둘 필요 없잖아요. 수요가 감소하는 거죠. 자, 그래서 수요의 증가와 수요의 감소 요인들 쭉 한번 소개를 해봤어요. 그러면 이렇게 수요가 증가하거나 감소했을 때 가격은 어떻게 변동되느냐를 보려면요. 일단 우리 친구들 지난 시간에 수요 곡선 공부했었죠. 하향하는, 오른쪽 아래를 향하는 수요 곡선을 공부했는데 수요가 증가하면 그 곡선은 오른쪽으로 이동을 해요. 그리고 수요가 감소하면 왼쪽으로 이동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부터는 공급이 일정하다라는 전제 하에서 수요 곡선이 증가했을 때 감소했을 때 가격은 어떻게 변화하는지, 시장 가격은 어떻게 변화하냐 이 얘기를 좀 할 건데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 친구들이 그냥 머릿속으로 그려봐도 좋고요. 직접 손으로 그려보면 진짜 쉬워요. 일단 X를 그리면 되죠. 그쵸? 그래프 대충 그려가지고 오른쪽 아래를 향하는 수요 곡선을 한번 그려보고요. 자, 오른쪽 위를 향하는 공급 곡선을 그려보는 거예요. 그럼 X자가 탄생을 할 거 아니에요. 그 가운데서 자, 오른쪽 아래를 향하는 수요 곡선만 오른쪽 왼쪽으로 한번 이동을 시켜보세요. 그러면 균형점이 달라지겠죠. 그렇죠? 그 균형점이 달라졌을 때 가격과 수량만 체크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수요가 증가한다. 아까 얘기했듯이 소득이 증가했거나 인구수가 증가했거나 대체재 가격이 상승했거나 등등등 이 수요 증가 요인이 발생을 하면 수요 곡선은 오른쪽으로 이동을 한다라고 했어요. 우측으로 이동을 해요. 그러면 그때 균형점도 이동을 해요. 균형점이 이동해서 균형점대로 가격을 읽어봤더니 균형 가격이 상승하더라. 그 다음에 균형 거래량 또한 증가하더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떤 상품을 사고자 하는 욕구를 마구 지금 뿜어내고 있습니다. 당연히 그렇죠. 균형 가격은 상승하고 그만큼 균형 거래량도 증가를 하겠죠. 반면에 수요 감소를 볼게요. 자, 소득이 감소하고 인구수가 감소하고 보완제 가격이 막 상승을 해요. 그래서 수요가 감소하는 요인이 발생했어요. 그러면 수요 곡선은 왼쪽, 즉 좌측으로 이동을 해요. 그러면 균형점도 자연스럽게 이동을 하겠죠. 그러면서 읽어봤더니 균형 가격도 하락하고 균형 거래량도 감소하더라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수요 증가와 수요 감소는 직접 그려보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단비 개념 주제로 넘어가야겠죠? 자, 여기서는 공급의 변화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자, 공급이 뭐였죠? 그렇죠. 일정한 가격 수준에서 어떤 상품을 팔고자 하는 욕구를 공급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공급을 변화시키는 요인, 그러니까 상품 가격 이외 다른 요인이 변화했을 때 공급자의 판매 계획이 변하거든요. 그걸 지금부터 볼 건데, 첫 번째는 생산 요소의 가격 변동. 우리가 생산 활동에 필요한 재료를 뭐 토지, 노동, 자본 이렇게 생산 요소로 정리했잖아요.
예를 들어서 구체적으로 원자재 가격이 어떻게 됐느냐, 노동력을 사용하는 인건비가 어떻게 변화했느냐, 이자가 어떻게 변화했느냐에 따라서 공급이 변화해요. 그 다음에 생산 기술의 변화, 뭐 예를 들어서 생산 기술이 막 향상이 돼가지고 더 많은 상품을 생산할 수 있게 됐다. 그러면 공급이 증가하겠죠. 예를 들어서 미래에 대한 예측, 상품 가격이 미래에 오를 것으로 예상이 되는지, 상품 가격이 내릴 것으로 예상이 되는지에 따라서 공급이 감소하거나 증가하기도 해요. 그 다음에 공급자 수의 변화, 그러니까 시장에서 상품을 공급하는 기업의 수가 늘어났냐, 줄어들었냐에 따라서도 공급이 변해요. 이렇게 말하면 어려우니까 좀 구체적으로 정리해 봅시다. 자, 먼저 공급이 증가하는 사례. 첫 번째, 생산 요소 가격이 하락했을 때 원자재 가격이 하락했고 인건비가 지금 하락했어요. 선생님이 아이스크림을 생산하는데 우유의 가격이 하락한 거예요. 그러면 선생님 어떨까요? 인건비도 막 하락을 했어요. 기존엔 300원을 투자했었는데 지금은 150원만 투자해도 뭐 아이스크림 한 개를 생산할 수 있다. 그러면 선생님 당연히 공급을 늘리겠죠. 그죠? 다음으로 생산 기술의 발전. 생산 기술이 발전했다는 얘기는요. 생산성이 그만큼 향상됐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러면 상품의 공급은 증가하겠죠. 왜냐하면 기존보다 더 많은 상품을, 똑같은 비용을 들여도 더 많은 상품을 생산할 수 있기 때문이겠죠. 그 다음 미래 가격이 어떻게 됐을 때, 그렇죠. 미래 가격이 내릴 것으로 예상이 되면 공급은 증가해요. 무슨 얘기냐? 다음 달부터 아이스크림 가격이 절반으로 뚝 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지금 팔아야죠. 그래야지 지금 이윤을 많이 남길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공급이 증가하고요. 자, 공급자 수의 증가. 상품을 공급하는 아이스크림을 생산하는 기업의 수가 기존에는 5군데밖에 없었는데 기업이 한 10군데로 늘어났다. 그러면 당연히 공급은 증가하겠죠. 그죠? 자, 이제 반대로 공급의 감소는요. 생산 요소 가격이 상승했을 때, 우와, 지금 우유 가격이 엄청 뛰었대. 그러면은 공급을 줄이겠죠. 다음으로 미래의 가격 상승 예상이죠. 이제는 상품 가격이 오를 것으로 예상이 돼요. 그러면 지금 팔지 말고 오른 뒤에 팔면 더 좋은 이윤을 남길 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다음에 공급자 수의 감소. 상품을 공급하는 기업의 수가 절반으로 줄어들었다. 그러면 절반만큼 공급도 감소를 하겠죠. 그죠? 이렇게 공급이 증가하고 감소하면 또 그래프에서 곡선은 어떻게 이동을 하느냐. 자, 우리가 공급 곡선은 오른쪽 위를 향하는 우상향 곡선이다. 이렇게 공부를 했었는데 똑같아요. 그게 오른쪽으로 곡선 자체가 이동하면 공급의 증가, 왼쪽으로 이동하면 공급의 감소.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공급이 증가했을 때는 공급 곡선이 오른쪽으로 이동한다라고 했었죠. 그죠? 자, 이거는 모든 가격 수준에서 이전보다 공급량이 다 증가했기 때문에 지금 공급 곡선이 오른쪽으로 이동을 한 건데 그렇게 됐을 때는 어떨까요? 역시 우리가 아까 했던 거랑 똑같아요. 일단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을 예쁘게 그리세요. 그런 다음에 지금 수요는 일정해요. 수요가 일정한 상황에서 공급 곡선만 오른쪽 왼쪽으로 이동을 시킬 거예요. 자, 공급이 증가했어요. 그러면은 공급 곡선이 오른쪽으로 이동했으니까 균형점도 이동을 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균형 가격은 하락하고 균형 거래량은 증가함을 확인해 볼 수가 있고요. 반대로 공급이 감소해서 공급 곡선이 왼쪽으로 이동을 했어요. 그러면 읽어보니까 균형점의 변화와 함께 균형 가격은 상승하고 균형 거래량은 감소함을 확인해 볼 수가 있는데 이것 역시 직접 그려보는 게 제일 빨라요. 균형점이 어떻게 이동했느냐? 그럼 왼쪽으로 아래로 줄을 쭉 그어서 가격의 변화, 수량의 변화만 읽어주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해서 공급의 변화에 따라 가격이 어떻게 변동되는지까지 한번 소개를 해봤어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굵직한 핵심은 잡았고요. 여기 추가로요. 수요량의 변화와 공급량의 변화만 우리 친구들 살짝 참고만 좀 해주세요. 수요량이 변화하는 건요. 상품 가격 자체가 변함에 따라서 구매량이 변화하는 거예요. 자, 이거는요. 수요 곡선 자체가 움직이는 게 아니고요. 수요 곡선 위에 점들이 막 이동을 해요. 그 다음에 공급량이 변화하는 건요. 상품 가격 자체가 변함에 따라서 판매량이 변화하는 건데 이거는 공급 곡선 자체가 이동하는 게 아니라 공급 곡선 위에 점들이 이동을 한다라는 것. 그래서 우리는 수요의 변화와 공급의 변화를 중점적으로 보면서 곡선 자체가 오른쪽 왼쪽으로 이동을 해버리는 것
아주 중요하게 공부를 했고요. 수요량의 변화와 공급량의 변화처럼 량자가 하나 더 붙어버리면 이거는 상품 가격 자체가 어떻게 변화에 따라서 구매량이나 판매량이 변해서 자, 곡선 위에 점들이 이동한다라는 것만 참고로 구분해 주시면 돼요. 고생 많으셨고요. 남은 시간은 열심히 그래프로 곡선 그려보는 것 잊지 마세요. 다음 시간에 새로운 단원에서 만나도록 할게요.